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가증권과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 중에 유가증권 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사는 활동들이 있어요.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매매 차익 같은 걸 얻고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전산액 2급에서 지분 확보해가지고 경영권 이건 좀 너무 멀리 가는 내용이라 그건 안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사서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그런 부분만 좀 보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자본의 경우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얘기 드렸지만은 전산액 2급에서는 그 개인 사업, 약간 소규모 사업을 전제로 하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거야. 그 회사의 주인이 회사에 투자를 해.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은요, 빼가. 뭐 요 두 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본의 증감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예전에 일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 비용만 가지고 그 자본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가 돈을 넣거나 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이제 자본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걸 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과 자본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뭐 같이 붙여놨어요. 내용 따로 해놓으면 좀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자, 유가증권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가치가 있는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가치가 있는 증서. 그래서 크게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이 있습니다. 화폐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회계에서는 그냥 현금성 자산이라고 따로 해놔요. 왜? 화폐는요, 그 자체가 절대적인 교환수단이잖아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유가증권의 경우는 가치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경영권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이 주식이고 채무증권이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이 크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은 아니거든요. 지분증권은 회사의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증서고요. 채무증권은 금전을 청구, 즉 이자하고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증서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분증권, 즉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 가치가 그냥 0원이 돼버리죠. 반면에 채무증권은 어때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요. 채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주처럼 행동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자하고 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채권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정 안 되면은 회사 자산을 그냥 압류해가지고 돈을 회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주식하고 채권은 나뉘는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 참고로 저희가 볼 거는 요거. 물론 이제 말 문제로 유가증권의 종류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나오고요. 그 유가증권 자체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본이 많이 나와, 자본이. 그래도 전산액 1급 이상 대비를 위해서 봐야겠죠. 전산액 1급 이상에서는 유가증권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유가증권은, 즉 주식이나 채권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주의하실 거. 만기보유증권은 요거는 채권만 됩니다. 채권만.
그래서 주식은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말 그대로예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유가증권이고요. 만기 보유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이거 채권만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팔면 안 돼. 예. 그 매도는 단기나 만기가 아닌 뭔가 애매모호한 그 유가증권이 있죠. 예. 그래서 단기나 만기 보유가 아닌 유가증권을 매도라 하고요. 그럼 이거죠.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것인가, 이도저도 아닌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회계 처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 좀 기억하시고요. 자,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회사 입장에서는 빚이에요, 빚. 투자자 입장은 채권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채권을 셋 중에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기 보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는 기말에 시세평가 같은 게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끝까지 들고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팔아먹을 목적이 있다면은, 기말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요거를 팔아먹을지 안 팔아먹을지를 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평가 손익을 영업의 손익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즉 수익이나 비용으로 한다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손익을 자본으로 해요, 자본. 근데 요거는 전산액이 1급 이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요. 예. 우리는 요것만 하시고, 전산액 2급에서 간혹 나오는 건 요거니까 요것만 하겠습니다. 예. 자, 단기 매매 증권의 거래 흐름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주식이나 채권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주식이 나와, 주식. 주식을 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같은 거.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해, 비용. 유형자산처럼 자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비용 처리해요.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사면, 뭐, 채권이면 이자고, 주식이면 배당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을 팝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비싸게 팔면 처분 이익이고요. 싸게 팔면 처분 손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처분 안 내게 있으면은,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하는 거야. 예. 사실 처분 손익이나 평가 손익이나 비슷해요. 주가가 오르면 처분이나 평가 이익이고, 주가가 내리면은 처분 손실이나 평가 손실이겠죠. 근데 이제 기말에 하느냐, 기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계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제가 설명 다 써놨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계산할 때요, 처분 금액을 계산하실 때 수수료 같은 거 있죠? 이걸 빼고 계산하세요. 네. 수수료 빼고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어.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을 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 받겠죠? 차변에 현금 하는데 여기서 뭘 빼라고요? 수수료 빼라고. 아예 빼버리고 계산하고, 빼버리고. 자, 그리고 나서 돈을 더 받으면은 처분 이익이고요. 돈을 덜 받으면은 네, 처분 손실 됩니다. 처분 손실. 그죠?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취득할 때도 이렇게 유가증권 사잖아요.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발생하면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 비용은 차변에 쓰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돈 준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 외상이면은 미지급금을 쓰면 되겠죠. 예. 분개를 벌써 2개나 해드렸네요. 그래서 일단 단기매매증권 관련해가지고는 취득에 관련된 수수료를 별도로 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처분 금액 자체에서 수수료를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은 뭐 이렇게 크게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보시겠죠, 회계 처리. 이건 제가 처음에 썼죠? 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사, 얘는 차변이죠, 그죠? 수수료가 발생하면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고요. 대변에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은 현금, 외상이면은 미지급금,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들어가는 건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이자나 배당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 현금 하고요. 대변에 어때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쓰면 돼요. 돈 받고 반대급부 없으니까 수익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처분. 단기매매 증권을 누구한테 줍니다. 대변이죠.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차변. 외상으로 하면 미수금을 쓰면 되고요. 돈 더 받으면 어때? 예를 들어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100이야. 그러면은 대변 쪽에 20 쓰면 되죠. 처분이익. 돈을 덜 받으면 처분 손실을 차변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에 평가합니다. 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주식을 더 산 거랑 똑같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하고요. 반대급부 없잖아요. 평가 이익 대변에 쓰면 되고.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돈을 주는 거랑 비슷하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하고 차변에 뭘 써요? 손실.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 되는 거죠. 처분 손익도 마찬가지. 영업의 수익 비용. 그래서 기말 평가할 때 이렇게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분개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실기할 때 이거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보겠습니다. 자본. 자본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예. 앞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럼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물론 자산 부채 증감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초자본에다가 이익 더하면은 기말자본 되잖아요. 그죠? 이 기억나시죠? 자, 이익은 뭐예요?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 이익이면 플러스고 손실이면 마이너스죠? 자, 요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기초자본에다가요. 자, 수익 빼기 비용 합니다. 그 이익을 더해도 되죠? 예. 그 여기다가 그 출자라고 해서 추가 투자하는 거를 더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자기 돈을 더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자본은 투자자의 몫이라고 제가 예전 1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인출. 회사 이익 많이 나면 돈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출까지 고려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말자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예요? 영업에 대한 거, 영업에 대한 거. 그 요 부분은 뭐예요? 투자자의 몫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자본에서는 이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네.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 기업이 주요 대상이니까 자본금, 인출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산회계 1급 이상에서는 회사 자체를 법인으로 봐요, 법인. 그때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뭔가 이렇게 번잡스러운 계정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자본 편이 좀 어렵고요. 2급에서는 좀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요 공식 기억하시고요. 어차피 뒤에 나와. 예. 자, 자본의 증가 원인. 자, 이익의 증가죠. 감소 원인 손실의 증가.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0보다 크면은 자본금이 늘어나죠. 반대면은 이익이 0보다 적어. 손실이야. 그럼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기업주의 추가 투자나 인출이 있다는 거죠. 자, 회계처리입니다. 기업주가 추가로 사업에 투자한다 이거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죠? 일장에서 봤죠?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거니까 차변의 현금이고요. 가끔은 상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차변의 상품으로 해요.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나 상품 받는 거고요. 그래서 대변에 뭘 써요? 회사가 이걸 받았으면 나중에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개인 기업에서는 이게 간단해요. 법인 기업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일단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걸 기억하셔야죠. 1번은 앞에서도 한번 봤으니까 됐고 2번. 자, 사업주가 돈을 가져가요. 투자했으니까 뭔가 투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나 상품을 기업주한테 주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나 상품 쓰고요. 가끔 상품도 나와. 그래서 제가 상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차변은 뭐 써요? 인출금이라 씁니다. 요거는 투자자가 빼갔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자 돈 가져감. 요거를 표시하는 거고요. 기말에 요 인출금을 자본금과 상계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출금 계정을 쓸 때는 언제예요? 기업주가 자신의 개인 목적을 위해서 돈 뺄 때예요. 영업을 위해서 돈 쓸 때는 아닙니다. 영업을 위해서 돈 쓰게 되면은 그때는 뭐 판관비 같은 걸로 그 회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업주가 자기가 쓰려고 회사 돈을 빼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면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주한테 돈 주고 인출금이라고 별도 표시합니다. 그럼 나중에 기말 결산할 때 인출금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자본금을 상계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투자했던 게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중에는 인출금을 쓰고요. 나중에 정리를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인출금의 정의가 뭔지를 아시면은 뭐 이쪽 챕터는 내용 뭐 볼 거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비용이 어떻게 통합되느냐를 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은 대변이라 했죠. 대변, 그죠? 근데 대변에 있던 수익이 차변으로 가요. 예? 대변 금액이 정리가 되는 거죠. 차변으로 가고요. 저 수익을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통합. 네,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용은 원래 차변 항목이잖아요. 그죠? 차변 항목인데 요거를 대변으로 옮겨가지고 딱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차변에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을 써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수익하고 비용이 손익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합된 금액은 어디로 가요? 자본금으로 가요. 자본금. 그래서 이 공식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1장에서도 봤지만은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이 기말자본. 그죠? 이 공식 기억나시죠? 그 개인 기업이면은 요 자본이 그냥 자본금이라고요. 자본금이라고. 수익 빼기 비용 이익이죠. 그러니까 요 이익이 투자자의 몫으로 흡수가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수익하고 비용을 합쳐가지고 손익으로 묶은 다음에 이 손익을 자본금으로 이제 보내는 그 기말 결산 절차가 이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실기에서는 자동 붕괴고요. 자동 붕괴. 말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론 문제. 예. 그래서 수익 비용을 손익으로 합친 다음에 자본금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익 비용은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반대로 크로스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나게 되면은 손익 항목에 차변 잔액이 뜨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본금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어때요? 붕괴가 반대로 되면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결과 기말 자본금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쓴 것처럼 뭐 요 공식도 뭐 암기하시면 좋은데 좀 편하게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개인 기업에 대해서 개인 기업에서 기초자본금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자,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투자. 다르게 표현하면은 추가 출자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빼기 인출 이렇게 합니다. 돈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을 위해 쓴 거 말고 그냥 사업주가 내가 투자한 걸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기말 자본금이 딱 나오는 거죠. 요거 객관식 문제가 잘 나오니까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에 관련돼 가지고 인출금이라는 계정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예.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요까지 하면은 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까지 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장은 결산이고 11장은 재무제표 표시공시고 12장은 그냥 기타 잡다구리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분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장 결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결산분계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 그 다음에 수익비용, 귀속시기 결정, 요거 2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요까지 보면은 뭐 거의 90점 가까이 맞을 수 있어요. 예. 그 나머지 이제 기타 잡스러운 거는 이제 한번 얘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